유언장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어느 게 효력이 있나요? 제일 마지막 유언장이 효력이 있거든요. 가업성계를 쭉 해가지고 자 정렬을 받았어요. 정렬을 받았습니다. 가업성계 정렬 받은 이후에 이제 가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가업 종사를 하고 있는데 5년 이내에 이제 5년 이내에 대표로 취임하면 되잖아요. 그 하기 5년 되기도 전에 상속 개시되었습니다. 상속 개시가 되면 가업 상속 공제에 다른 요건을 다 들어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요건이 있어요.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업 정렬할 때 자기의 주식을 전부 다 아들에게 정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업 상속 공제 요건상 피상속인이 대주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 조항이 합해가지고 이 요건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가업 승계에서 바로 가업 상속 공제로 넘어갈 때는 상속인이 그 가업의 주식을 전부 다 100% 전부 승계한 경우에는 비상속인이 보유한 걸로 인정해 줍니다. 비상속인이 인정을 해주고 비상속인이 이미 사망하고 없기 때문에 가업상속 공제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비상속인이 이것도 50% 대주주이어야 하지만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요건이 또 있잖아요.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있는 게 뭐냐면 비상속인이 이 가업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요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기간을 재직했다거나 아니면 상속인이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받아서 상속 개시할 때까지 계속 대표를 하고 있으면 토탈에서 10년 이상 재직을 했거나 아니면 상속 개시 직전 10년 동안에 최종 10년 동안에 5년 이상 재직해야 되는 이런 요건이 있어요. 근데 가업 승계를 추진하다가 상속 공제로 오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가업 승계 아까 승계를 했을 때 100억이나 줘가지고 16억이나 안 내야 되는 세금 내주 그런 위험도 있고 또 이런 유리한 면도 작용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뭐 잘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100% 정렬을 넘길 의도차가 없고 근데 가업 승계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비상속인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치매 증세가 있어서 큰아들이 오면은 네가 제일 예쁘다 회사를 맡아달라 그러고 둘째 아들이 오면 난 큰아들 보기 싫으니까 네가 맡아라 그러고 세 번째 막내딸이 찾아오면 네가 제일 예쁘다 사이가 맡아주면 안 되겠냐 그러고 계속 말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거 유언장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어느 게 효력이 있나요? 제일 마지막 유언장이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이니 아니니 가짜니 위조니 뭐 집안 싸움 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러한 뭐 정렬세 조금 낸다고 해서 미리 후계자 구도를 확정짓기 위해서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가업상속 공제로 바로 가는 거죠. 가업승계 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이 가업승계 정렬특례에서 이미 납부한 정렬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없다 그랬죠. 하지만 마이너스인 경우에 돌려받을 수는 없다. 그것도 설명드릴 수 있고 또 가업승계 정렬 자금은요. 이걸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세액 공제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고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수도 없고 또 이 100억이라는 이게 만일에 가업승계를 했는데 이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거나 상장한 회사에 합병이 됨으로 해서 갑자기 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100억 한도 내에서까지만 인정해주고 초과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해서 정렬을 받았는데 나중에 상장이나 합병 상장을 해가지고서 이게 200억이 되었다. 그럼 이거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는 일반 정렬 정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가업승계 정렬 특례인 경우에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여세 추징 나옵니다. 또 1년 이내에 휴업, 폐업, 무실적. 창업할 때는 무실적이 상관없거든요. 근데 가업승계할 때는 무실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가업 종사하지 못한 여기 중에 주된 업종의 변경도 있습니다.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역시 가업승계 정여특례 부분에 대해서 정여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이 주된 업종이라는 게 뭐냐? 중분류 이내에서는 변경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국 표준사는 분류표 잠깐 한번 볼게요. 표준사를 보면 첫째 대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 중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고 세분류가 있고 세세분류가 있습니다. 대분류는 알파벳을 표시할 때 A, B, C, D, E 쭉 가서 U까지 있습니다. O, P, Q, R, S, T, U까지 있어요. 중분류는 01번부터 99번까지 있는데요. A에만 다 있고 있는 게 아니고 A는 01번부터 03번까지 있고 B는 05번부터 08번까지 있고 C는 10부터 34번까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C는 왜 이렇게 많냐? 25개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C의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이 굉장히 많아요. 나머지는 다 3개, 4개, 5개 정도 되는데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A는 농업, 임업, 업을 A라고 그러고 대분류라고 그러고요. B는 광업, C는 제조업, D는 전기가스, E는 수도, F는 건설업 이런 식으로 대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중분류는 C 제조업이 제일 많은데 제조업에서 25가지나 있는데 1010은 주로 식료품 제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11은 음료수 제조. 업종 변경이라는 거는 자 C 10, 1, 2, 3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건 대분류죠. 이건 중분류잖아요. 중분류 내에서 요 중분류 요거는 건들지 말라는 그 내에서 요 3개 바뀌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해서 C10이면 식품 제조인데 C12면 담배 제조잖아요. 근데 식료품 제조하는 회사가 담배 제조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분류 중분류까지는 손을 못 대고 요 밑에 있는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는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뭐 완전 절대적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회사 경영상 꼭 이거를 중분류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국세청에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서울중앙국세청에도 있고 지방국세청에도 있는데 평가심의위원회에 업종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변경 부분은 가업승계 정리에도 해당이 되고 가업상속 공제도 그대로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업상속 공제가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승계 정리특례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계자 구조로 한다든가 다른 사항이 있어서 쓰임이 가끔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대주주인데 대표이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아까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업승계 정여특례를 활용하면 정려받은 다음에 너무 상속이 이루어지면은 그죠? 아까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 뭐 특이한 경우에는 승계 정여특례 활용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가업상속 공제를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 이거를 잘 사전 사후 대비를 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보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빠뜨리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